네, 국민 주식 고충 처리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고민부터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시원하게 날려버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시간, 우리 주식일타 강사 박윤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수선한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 자체가 좀 어수선하게 됐는데 오늘 또 국가 애도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좀 차분하게 방송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장에 대한 온도 체크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환율에 대해서는 거의 넋을 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1,470원을 이제 주중에 1,475원을 찍었던 지금 한 주였는데요. 그만큼 뭔가 급박하게 좀 여러 가지 정세 분위기도 그렇고 좀 힘들게 지나갔던 것이 아닌가. 사실 이번 주가요, 어떻게 보면은 한 해 마무리와 시작을 같이 했던 동시 주간이었거든요. 네네. 한번 내용 한번 보시면 1,475원까지 올라갔다가 마무리는 한 5원 정도 내리긴 했지만 아직 여전히 뭔가 들끓고 있는 이 약간 기폭은 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여전히 4.6이면 역시 트럼프의 이기에 대한 어떤 좀 약간 우려 사항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항상 늘 이제 18 숫자를 기준 삼아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변동성 지수 또는 공포 지수는 미국의 지수는 이제 16.13으로 끝났으니까 18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아주 수위가 높진 않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20 레벨에서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언제 여기서 갑자기 변동성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한 주였는데, 자, 그러면 이 변동성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다들 이제 사실 저도 그래요. 변동성 지수 하면 왠지 하락의 변동이 더 많이 우리가 마음이 심증이 가잖아요. 근데 변동이라는 거는 위로도 변동이에요. 위로도 변동이 셀 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네. 자, 그래서 코스피요, 지난주 대비 2.08% 상승으로 끝났고요. 오히려 코스닥은 6%까지 올라갔다가 5.97% 상승으로 마감했으니까 지난주 대비죠. 지난주 대비인데 이렇게 좋았느냐, 안 좋았죠, 주초에. 그리고 또 우리 딱 3일밖에 안 열린, 3거래일밖에 안 열린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빅스 지수가 V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났는데 마침 이 코스닥 코스피 지수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변동성이 위로 굉장히 컸다. 밑으로도 있었지만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우여곡절 끝에 산타랠리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막바지에 왔던 미국 증시인데 끝자락에 모처럼 반등. 어제 이제 밤사이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굉장히 반등을 했습니다. 램7 특히 급반등해서 마감을 하면서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8%대 급등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미국의 연준에서는 지급 준비금을 2020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는 양적인 긴축이 이제 끝나는 끝자락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양적 긴축이 끝났다라는 건 긴축의 다른 말을 하면은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측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트럼프 2기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거 1월 달에 중요한 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예, CS 화두가요, 휴머노이드 경쟁이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가 거의 키워드. 이번 주에 갑자기 이 로봇주 급등을 보셨죠? 그렇죠. 삼성이 최대 지주가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지주가 되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하면서 사실은 뭔가 더 세게 올랐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어도 로봇주가 움직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네. 젠슨 황도 여기에 굉장히 원래 피지컬 AI라고 해서 젠슨 황은 굉장히 넥스트 AI 분야는 피지컬 AI다. 그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지금 상황이고. 자, JP 모건 컨퍼런스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국내 신약사들의 어떤 개발, 어떤 방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좀 많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JP 모건 컨퍼런스와 CS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를 2주, 3주 앞을 내다보는 선행학습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지난 2024년도 마지막 방송에서도 네. 1월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이벤트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준비를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2주, 3주 후니까 2월이 시작이 됐나요? 아니죠. 아직 1월 달에 네. 이슈를 저희가 보겠죠. 1월 말까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출발해 자, 보겠습니다. 1월 13일 주간인데요. 네. 자, 여러분들 CES는요. 1월 13일 이전에 이미 이벤트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네. 자, 13일 주간에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요. 1월 13일에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요. 자, 여기 밑에 아까 전에 제가 메인 타이틀 하이라이트에 보면은 국내 신약사들의 개발 인재 방향이 어떤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밑에 보면 DXVX라는 회사, 온코닉 테라퓨틱스,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이 회사들을 조금 더 이번에 좀 어떤 주목해서 좀 보시는데요. 네. 자, DXVX는 이번 행사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개발 성과가 신규 파이프라인 또 혁신 플랫폼 집중으로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공식으로 초청을 받은 이제 처음으로 아마 이번에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도 첫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마침 또 시장에 상장이 된 만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도 공식 초청을 받았고요. 네. 자,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 협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하면 여기서 이제 마일스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기술 이전 어떤 큰 어떤 뭔가 성과가 있기를 한번 바래 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브라는 그룹 여성 아이돌 그룹 있죠. 자, 네. 아이브 엠퍼시라고 해서 자, 이게 타이틀곡을 이제 1월 13일에 이제 선공개를 할 건데요. 어쨌든 음원, 음반, 엔터테인먼트가 참 2024년에 억울하기도 참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자, 좀 계기로 뭔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공모 청약으로 여전히 말씀드렸던 미트박스, 그러니까 고기 박스라고 말씀드렸죠. 고기 상자라는 이제 이런 회사 역시 고기 축산물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플랫폼 직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가지고 유통 경로보다 15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을 공급해주는 저도 이거를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여태까지 이제 이용을 못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름들이요 앞에 당당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뭐 당당한 돈, 당당한우, 당당한닭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시스라는 회사가 안티에이징 관련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하이프라고 불리는 고강도 집속 그 초음파랑요. 그다음에 고주파, 뭐 피부 의료기기의 어떤 대표죠. 뭐 고주파와 초음파는 대표 어떤 그런 기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하고 해외에서 여러 이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의료기기 또 특히나 이제 피부 미용 관련한 어떤 의료기기 테마는요. 이게 네. 섹터가 우리 시장 꽤 많이 상장돼 있거든요. 같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국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공모 청약을 또 하는데요. 조영제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회사들을 뛰어넘는 독보적인 기술력, 영업력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또 여전히 우리가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지만 네.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이제 공모 청약이 좀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엑스레이 CT 촬영하는 조영제 있잖아요. 듀오레이, 뭐 페티오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전문 분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도 여러분들 의료기기 쪽 계속 좀 함께 보시는 1월 달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와이즈넛이라는 회사가 또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 업체라고 하고요. 대규모 언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또 인공지능 챗봇까지 기술 혁신,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원천 기술 확보를 해가지고 5천여 개의 고객사 및 글로벌에 이제 뭐 제공하는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능형 로봇과 챗 GPT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여러분들 좀 계속 보시는. 근데 AI라고 소개되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도 꽤 있잖아요. 그 네. 회사들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데이원 컴퍼니라는 회사가 또 공모청약, 되게 공모청약 맞죠? 1월 달에 공모청약,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굉장히 스케줄이 많다라는 걸 좀 네. 보시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하는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유형에 따라 뭐 국내 개인 기업 대상, 정부 유관기관 뭐 협력, 해외 진출로 뭐 구분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사내 독립 기업으로 이제
패스트 캠퍼스, 콜로소, 레모네이드, 뭐 스노우볼 4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자, 패스트 캠퍼스는 직장인 역량 개발하는 거고, 네. 콜로소는 헤어, 베이킹, 디자인, 일러스트, 게임 이런 쪽의 어떤 컨텐츠 자영업자를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첫 패스트는 직장인들, 콜로소는 약간 자영업자를 위한 거라면 레모네이드는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어학 교육 컨텐츠라고 하고요. 스노우볼은 IT 분야에 어떤 포함한 디지털 교육에 관련해서 뭐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구직자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 회사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BYD 코리아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한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1월 16일 승용 브랜드 국내 공식 출범을 알린다고 하니까 BYD 하면은요 이제 뭐 테슬라를 넘어설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진짜 업계에서는 굉장히 저가 모델의 아주 가성비 높은 그런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브랜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기차, 2차 전지 분야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앞서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에어 인천 아시아나항공하고 화물 사업 부분, 여객 말고 화물 사업 부분만 분할 합병하는 거 계약 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인수 마무리 작업에 대한 진행이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가 방송에 다루지 못한 우리 방송 이후에 제주항공의 참사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항공사들의 이 연초부터 굉장히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뭔가 정리가 좀 잘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틱톡 금지 합헌에 따른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아시죠? 미국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률이 현지 법원에서 이 판단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거고 미국 내 서비스 금지가 예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네. 정도로 지금 강경 모드로 어떤 틱톡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데,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이제 1월 20일 날 다시 이제 그렇죠. 취임식이 있죠. 취임식이 있죠. 취임한 후에 틱톡 현안에 대해서 어떤 기조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앞에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참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취임식에 누가 참가하느냐.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어쨌든 틱톡 금지에 대한 것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과사에 대한 구분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금호타이어 1조 투자 첫 유럽 공장 짓는다는 거 보도 관련해서 답변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일 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1월 20일이 왜 중요하냐? 취임식이네요. 트럼프의 2기 출범식이 있는 날입니다. 취임식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20일. 자, 대통령 이제 취임할 예정인데 특이사항으로는 아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일지 이건 거의 이례적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도 취임식에 시진핑이 초대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초청이 됐고 국내 인사로는 이제 풍산그룹주가 좀 오르긴 했던 것이 이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라든지 SM그룹의 우현 회장 등이 이제 뭐 초청을 받았다고 하고 몇몇 정치 인사들도 초청에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를 봤을 때 가장 우리 시장에 가장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을 좀 봤을 때 이런 건 좀 볼만하다 하는 게 이제 조선 최고로 꼽잖아요. 전화해서 뭐 조선은 우리 기술 좀 알려다오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랬고, 자, 방산주는 뭐 예전부터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건설 인프라 뭐 가상화폐도 굉장히 주력하고 있죠. 뭐 앨런 머스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자, 세계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뭐 다보스 포럼이 이제 개최가 되는 건데요. 자,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긴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경제 어떤 방향이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정치와 경제, 학계 지도자들 모두가 모이는 현안을 논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요. 여러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자, 상환 전환 우선주 RCPS라는 이 아시죠? 여기에 2,000억을 발행하는 이런 보도가 지금 아직도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관사는 신한증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회 공시, 관련 재공시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CES를 먼저 하고 CES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그러니까 S가 벌써 25가 네, 갤럭시 네. S가 벌써 25 시리즈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장수 이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장수 브랜드네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네.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거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거니까 그렇죠. CES를 끝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이렇게 붐을 좀 만든 다음에 형성해서 플래그십 한다. 어느 이렇게 좀. 순간부터 언팩 행사가 좀 집중도가 좀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잘 그렇죠? 활용하는 것 같아요. CES를 통해서 먼저 약간 워밍업 네네네. 하고 딱 집중적으로 보여줄 것들을 또 한다. 그런데 XR 기기를 여기서 좀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네네. 관련주로서는 여러분들 온 디바이스 AI, 메타버스, XR, 갤럭시 부품 등이 여러분들 역시 볼만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고려현이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어느새 약간 좀 지금 약간 사그라든 그 느낌이 있죠. 자, 한창 이제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하고 또 표대결을 1월 23일 날 주총에서 임시주총에서 나올 예정인데 자, 여기서 지난 9월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이제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영풍하고 MBK 연합이거든요. 자, 격화된 양측의 경영권 분쟁 이번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서 일단락될 거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뭐 관련주로는 너무 뻔하죠. 뭐 고려아연이나 뭐 영풍 정밀 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뭐가 많죠. 근데 1월 달에 또 이렇게 종양학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JP 모건 헬스케어가 또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종양학회까지 종양학회. 네, 있습니다. 심포지엄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요. 자, GC셀과 SD큐브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좀 볼만한데요. GC셀이 자가유래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이뮨셀 에시주 2015년부터 임상 3상 시험이 9년 약 장장 9년간의 뭐 연장 추적 추적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T큐브도 이번에 연구 초록 2편이 채택되는 넬바스 토바트에 대한 넬마스 토바트에 대한 연구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1월 26일까지 여러분들 스케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2주, 3주차를 좀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일단 신규 청약은 다양한 업종들이 좀 올라온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좀 1월 효과를 노릴만하다라고 저희가 말하는 게 CES와 JP 모건 네. 헬스케어 네네. 컨퍼런스는 정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하고 맨 마지막 종양학회도 보면은 1월 달에 제약바이오는 좀 힘을 내서 달려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과 아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네. 마음으로 좀 기대하고 계실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시장은요, 코스닥은 BT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고요. 어느새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BT. 또 코스피는요, 어떻게 보면은 IT로 그렇죠.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두 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증시가 뭐 커봐야 얼마나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섹터만 좀 1월 장에 강하게 올라만 주도요. 이 지수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좀 어수선한 상황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1월 효과 저희 한번 기대를 네. 해보는 마음을 갖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주, 3주를 내다보는 시장의 주요 이슈, 시장 핵심 포인트 선행학습으로 만나봤습니다.